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유튜브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스윗키친님이신데 저희 방금 짚어봤던 효성중공업을 또 빠르게 또 상담 연락 주셨습니다. 네. 매수가가 40만 원이고요. 비중이 네. 5%입니다. 왜 내가 사면 떨어지는 걸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본부장님, 지금 또 전략이 또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본부장님은 뭐 유상증자 그리고 방금 전에 또 실적 발표도 있었거든요. 실적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 질문에부터 좀 답변을 드리면 네. 왜 내가 사면 떨어질까요? 당연하죠. 높이 있을 때 사셨으니까 당연히 네.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좀 눌림목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상증자는 그 공시를 좀 잘 뜯어 보셔야 됩니다. 공시 잘 뜯어 보셔야 되는데 전력기기에 대한 미국 기업의 100% 지분 취득을 위함이에요. 이거를 뭘 대변하고 있냐면은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 투자를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거를 자금 조달로 해서 했다, 안 좋은 거죠. 유상증자가 아무리 목적이 긍정적이라고 해도 일단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두 스텝을 더 나아가기 위함이라면 그런 정도는 조금 감안을 해주는 걸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게 뭐냐? 유상증자를 막 아무 때나 뭐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부채 조달이나 이런 자금 조달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투심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애초에 다른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재룡전기나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실적이 나쁘진 않지만 그 두 종목과 비교했을 때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사업에서 유상증자를 할 정도로 특정한 산업군, 건설 부분과 이제 전력 부분이 나눠져 있지만 어쨌든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이렇게 그 큰 수혜를 다 못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뭐야 잘 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시간에서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왜? 다른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의 추이도 조금은 더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건설 부분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우리나라 건설주들도 좀 바닥권에서 꿈틀꿈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쪽에서는 뭐 나쁘지가 않고 서울 아니지만 어쨌든 아파트에 대한 시세도 이미 전고점 라인까지 왔고 또 뚫는 지역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좀 회복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 건설비가 너무 높아져서 이 회복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초고압 변압기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세 개의 어쨌든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기 때문에 이 초고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굉장히 큰 매력도를 갖고 있는 것이긴 하다. 그래서 전력 변압기기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은 뭐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올지언정 어느 정도 회복이 나올 것 같고요. 본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회사가 밸류적으로 보면 너무 쌉니다. 네. 근데 이제 건설 부분이 좀 많이 깎아먹고 있어서 좀 쉽게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바로 태우지 마시고 적어도 이제 이전에 박스권 라인이 지지가 나온다거나 혹은 주봉상 확실하게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맞지, 여기서 대충 조정 나왔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시면 밑에 굉장히 크게 열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차분하게 의사결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의 유상증자는 엄청나게 큰 악재는 아닌 것 네. 같다. 오히려 신규 시설 투자 때문에 했었던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더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그럼 효성중공업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네, 시그네틱스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800원에 10%요. 좀 오래되셨죠, 시청자님? 네, 오래됐어요. 계속 아이고. 떨어지기만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시그네틱스 두 분의 의견은 첫 올 부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시그네틱스 그래도 SK 하이닉스 향 HBM이 관련주 아닌가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조건은 형성이 됐다고 보고 있고, 이게 예.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업체인데 네. 사실 테스트 장비 업체가 시그네틱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쵸. 네. 네. 근데 지금 시그네틱스의 좀 재무 구조만 놓고 보면은
돈을 못 버는 회사예요, 아직까지는. 아. 그러니까 돈을 지금 못 벌고 오히려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뭐 ROE나 뭐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적자 계속해서 위치를 해주고 있고, 그럼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 HBM 쪽에 대한 수율이 강화가 돼가지고 그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들은 명백한 사실이긴 하지만 오히려 테스트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시그네틱스 말고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요 뭐 삼성전자 쪽에 뭐 F5U 부분들을 뭐 공급계약했다라는 이슈도 올해 상반기 때 나오긴 했었는데 그 이후로 딱히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시그네틱스 결국 내가 이제 HBM 쪽에 대한 테스트 장비 기업을 보고 들어갔다 하게 되면은 시그네틱스 말고 다른 기업을 좀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800원에 10% 이제 물론 이제 비중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지금의 가격과 그리고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격의 괴리가 굉장히 멉니다. 굉장히 먼 상황이고 시가총액도 지금 1,000억이 안 나오는 회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이 회사가 투자에 대한 수요가 몰릴 수가 있냐 여부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은 관심은 받기는 힘들 것이다. 개별적인 이슈가 뭐 하나 나와주면서 추세를 좀 전환을 시켜주는 부분들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지금 뭐 일봉이나 주봉, 월봉 전부 다 그냥 하락을 하겠다라고 딱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은 바닥을 한번 리테스트 하려는 움직임이 또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좀 손절을 하기에도 좀 타격이 크실 것 같아요. 1,800원에서 지금 1,100원대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걸 손절을 정말 하기 싫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뭐 모멘텀은 살아 있다고는 봅니다. 뭐 HBM 쪽 지금 많이 빠지고는 있긴 하지만 반도체 분명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군, HBM 쪽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게 되면은 이 테마에 대한 성격 타고 순환매가 돌아서 또 수급이 들어와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만약에 손절을 하기 싫다 하게 되면은 지금 자리에 일단 좀 홀딩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는 오히려 지금 1,000원대는 절대 깨지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지폐에서 동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로 매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노선은 1,000원대로 잡으시고, 시그네틱스가 지금 서서히 계속 빠져가지고 1,000원대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모습들이 좀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주봉으로 보면 지금 3바텀 구간이잖아요. 총 3번의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항상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아마 1,000원대 지지해주면 여기가 일단은 추가 매수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추가 매수 한번 들어가서 1,800원 있는 평단을 확 낮춰야 됩니다. 확 낮춘 상태에서 오히려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거기서 오히려 비중을 조금씩 축소를 하는 작업을 하시던지, 아니면 평단 부근에 왔을 때 보합에 그냥 던지셔도 되고, 아니면은 수익권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좀 수익을 보고 나와야지 굳이 지금 욕심을 부릴 만한,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욕심을 부릴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조금 소외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좀 평단가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알려드렸어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만들어 나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네, 정보 반갑습니다. 궁금하실까요? 네, 어떤 정보 현대 도와드릴까요? 오토에버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5만 1,000원, 어, 5%예요.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요, 몇 달 됐어요. 19만 원까지 간다고 해서 네. 아, 18만 2천 원까지 갔는데 못 네. 팔았어요. 아, 아이고. 그래도 오늘 좀 수익으로 돌아서긴 했네요. 네네. 네, 두 분과 함께 앞으로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뭐 수익 중이시니까요.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오늘 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정말 잘 나왔어요.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아까 얼마까지? 19만 원, 18만 원, 19만 원 바라보신다고 하셨네요. 네. 뭐 저 그 이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 그래서 홀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관점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서 사실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업, 이 종목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율주행이라는 그거를 앞두고 계속적으로 힘을 응축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과정인데, 뭐 단기적인 좀 랠리를 누리신다라고 한다면 뭐 18만 원에서 끊어주는 게 맞습니다. 이전 직전 고점에서 끊어주는 게 맞고요. 대신에 이거를 조금 중장기적으로 그룹 내 이런 SI 사업에서의 좀 성장성, 그리고 QOQ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적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까지 보신다라고 한다면 상방이 좀 크게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20만 원 이상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의 모멘텀까지 보실 건지만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뭐 단기적으로 실적발, 그리고 이제 박스권 매매로 하겠다. 그럼 18만 2천 원이 상단입니다. 곧 뚫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자율주행 모멘텀과
그룹 내 이런 SI 시너지 그리고 고객사 다변화 이런 것까지 보신다면은 20만 원까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공부를 해보시고 난 이거는 될 것 같은데 라는 지점까지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고점인 18만 원 놓쳐서 조금 아깝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거기를 뚫는다면 한 20만 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랄게요. 현대 오토웨버 도와드려봤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377님이신데 SK 이터닉스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24,800원이고요. 비중이 높으시네요. 50% 들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쭤보시네요. 네, 최진욱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이 종목도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SK 이터닉스는 지금 신재생 쪽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신재생 산업은 좋아요. 그러니까 모멘텀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또 ESS 쪽에 대한 사업성 부분들도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색깔들만 놓고 보면은 좀 정치 대선 테마 쪽에 좀 색깔이 많이 짙은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부분들이 뭐 신재생 쪽에 좀 부각이 되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은 일단 있지만 일단 지금 신재생이 당장 갈 수 있을 만한 파급적인 이슈가 아직은 딱히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있을까라는 의문은 좀 가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고점을 찍고 반등이 뭐 최근에 한번 나와주긴 했지만 다시 또 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의 펀더멘탈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인데 지금 비중이 50%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4,800원에 지금 평단도 제가 보기에는 앞전에 최근에 좀 올라갔을 때 잡으신 것 같아요. 기존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면은 그러면 지금 그 라인부터 계속 밀리고 있는 건데 50%라는 비중이 지금 일단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비중이 너무 좀 크게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비중이 너무 지금 크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면서 순환매를 통해서 빠져나올 것인지 수익을 보고 아니면 그냥 이 비중 50%를 그대로 두고 나머지 50%를 추가 매수를 진행할 것인지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비중이 100%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종목의 먹거리를 먹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일단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일단은 비중을 50%를 가지고 있는 것을 뭐 5%가 됐든 10%가 됐든 조금씩 이제 분할 손절을 진행을 하는 거죠. 일단 지켜줘야 되는 구간들을 못 지켜준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앞전에 좀 저가 라인 잡았던 18,400원대 여기 라인 일단은 뭐 지지를 못 해주고 밀린 상황이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5%든 10%든 분할 손절 한번 들어갔습니다. 손절이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구간이 17,200원대예요. 17,200원에서 16,800원대 이 레인지 구간인데 여기마저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앞쪽에 갭이 총 2개가 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위에 갭을 지금은 채우고 또 아래 갭을 채우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아래 갭까지 채운다 하게 되면은 크게 밀리면 12,600원대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50% 비중 그대로 가지고 25,000원 그 평단까지 끌고 가기에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자리에서 비중을 조금씩 5%든 아니 10% 내가 좀 정해가지고 손절을 진행하시고 그 비중을 가지고 일단 보유를 하고 있다가 SK 이터너스가 뭐 갭을 전부 다 채우고 움직이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 좀 그 비중을 다시 들어가는 거죠. 비중 다시 들어가서 평단 작업을 좀 통해서 오히려 저는 좀 수익을 그때 손익비를 좀 좋게 잡으셔가지고 손절한 그 금액만큼의 수익을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절이 너무 고민을 하지 마시고 비중을 일단 좀 축소를 하시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지금 당장은 손익비가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내가 전량 매도를 했을 때는 수익으로 또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통해 가지고 평단을 낮추시고 저는 오히려 반등이 나오면 25,000원 이상까지도 가져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뚝딱이님께서 3,000당 제약 가지고 계세요. 너무 고점에 산 거 아닌가 고민되신다고 하는데요. 네. 22만 1,000원에 3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한지 더 내려갈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봐 주셨는데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 고점에 들어가셨네요. 여기 30%나 태우셨는데 고점에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는 것은 이 3,000당의 모든 걸 걸어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제가 느껴지거든요. 이거 한참 뭐 30만 당 제약이다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되면야 뭐 예. 대박이죠. 하지만 반대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사실 투자해서 누가 돈을 잃고 싶어 하겠어요. 상황이라는 게. 특히나 바이오는 변수적인 부분이 많아서 이게 예측대로 안 가는 게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이오의 그 매력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리스키한 부분이기도 한데 비중은 아래에서 좀 많이 태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항상 꼭대기에서 비중을 많이 태우실까요? 그 부분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 대응을 조금 저는 좀 투자자들에게는 실망을 좀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가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번도 이제 올라올 때 20선이 깨지 않았는데 이번에 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투심 자체가 일부 무너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16만 4천 원이 깨지면 뭐 여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직전 라인에서 좀 뚫는 부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서 16만 4천 원 라인까지는 조금 하방을 제가 그래도 굉장히 크게 잡고 있는 겁니다. 비중이 크시니까. 그래서 조금 더 바이오의 힘을 믿어보고 버텨보시다가 요거까지 깨지면 전 비중 줄였다가 다시 한번 그 재돌파할 때 하는 그런 비중 조절이 필수 불가결로 지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추미하시잖아요. 여기서 한 20% 더 태우신다고 해도 평단 20만 원 될까 말까예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20% 더 올라야 본전이거든요. 네. 오르신다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근데 여기서 떨어지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50%인데 회복 안 될 겁니다. 회복하기 진짜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지금 이 상태에서 늘리는 게 아니라 비중을 먼저 줄여놨다가 더 많은 자금으로 평단을 확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다시 반등만 나오면 회복이 진짜 빨라요. 주식은 호가 곱하기 주식수입니다. 그래서 주식수를 어떻게 늘려 나가는 것도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그냥 비중을 태우시는 것이 아니라 비중 조절을 기반으로 이것도 트레이딩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자신 있으시면은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은 비중만 줄여 놓으시는 방향으로 일단 시나리오를 일부 세워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떨어졌다 올라오면 다행이지만 안 됐을 때도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네. 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비중 조절이 관건이고 제약바이오는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가 어려운 영역인데 우리 본부장님의 좀 냉철한 의견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은기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매수가 5만 원이고요. 비중은 100%. 7월 1일 이후로 지금 한 달 내내 매일매일 하락 중입니다. 단기적으로 5만 원까지는 오긴 할까요? 라고 여쭤보십니다. 지금 36,000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밀리는 건지 뭐 외국인 수급은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단기적으로 여쭤보시거든요. 5만 원은 좀 과연 가능할까요? 일단 이제 시청자분이 배중 100%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예. 이 기업에 믿음이 있으니까 분명히 들어갔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예, 믿음이 없으면 비중에 몰빵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전기차 업황이 지금 뭐 좋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믿음이 조금씩 깨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물어보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말씀해드리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제 전기차 업황, 뭐 테슬라 지금 실적만 봐도 알 수가 있다시피 업황 둔화될 만한 그런 리스크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다만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그나마 좀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견조한 유럽의 좀 전기차 업체들을 좀 많은 고객사를 두고 있어요. 뭐 BMW라든지 뭐 GM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 견조하게 차량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유럽 쪽이나 뭐 북미 쪽의 고객사양이 좀 수주 증가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말레이시아 뭐 오륙 공장도 지금 본격화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매출 정상화는 시간적으로 좀 걸릴 거예요. 그래도 정상화는 저는 분명히 될 가능성은 좀 높다. 근데 다만 이제 그때까지 주가가 버텨줄 수 있냐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보시면 일봉도 마찬가지고요. 주봉도 마찬가지고 월봉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지금 바닥 잡으려는 움직임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비중이 10%가 들어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추가 매수 의견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100%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내가 정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믿고 그냥 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정말 5만 원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투자를 조금 색깔이 바뀌었다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손절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당장 기업의 펀더멘탈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기업인 건 맞지만 올려줄 만한 명분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올려줄 만한 지금은 딱히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게 하염없이 밑으로 밀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손절도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너무 아프다고 하면은
비중 100%를 전량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요. 50%가 됐든 25%가 됐든 분할 손절을 일단 하는 겁니다. 분할 손절을 하고 롯데 에너지마트 그대로 그냥 포트에 담아둔 상황에서 현금 확보한 걸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을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해서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멘징이라고 하죠. 수익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두고 뭐 확보를 해둔 상황에서 나중에 롯데 에너지머티리얼즈가 정말 바닥을 잡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뭐 물을 타든지 수감 매수를 좀 진행을 하든지 이런 식의 지금은 전략을 좀 꾸려 나가야지 그게 당장 나는 손실 그냥 1원도 보기 싫다 하면은 뭐 지금은 홀딩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비중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해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을 좀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저는 당장 본다 하게 되면 기회비용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를 조금은 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본부장님께서 좀 냉철하게 또 의견 주셨으니까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시청자님? 예, 삼성 ANA 삼성 ENA 매수가랑 ENA. 비중은요? 네. 25,500원에 20%. 오늘이나 뭐 이번 주에 들어가신 거 아니시죠, 시청자님? 예, 얼마 오랬어요? 얼마 안 되셨어요? 네. 네, 그래도 수익 중이시네요,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언제 매도하면 될까 해서 네, 알아봅니다. 알겠습니다. 익절 타이밍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역시나 긍정이 나왔습니다. 네. 하차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2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하면서 네. 급등세 보여줬는데 추가적으로 본다면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뭐 증권가 리포트는 상당히 좋게 나와 있고요. 네. 월봉상 이제 다시 좀 돌아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장기 보유를 하신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사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좀 불안감들 그리고 수주에 대한 불안감들이 아니면 과거에 되게 잘 나갔었던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실적이 그렇게 나빴던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눌려 있었고 지금 이제 역별에서 정별로 바뀌는 초입 부분이니까 한 방에 바로 가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역별에서 정별로 바뀌는 초입에 한번 급등 나왔다 다시 눌렸다가 다시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를 반드시 돌파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여기 가격이 28,000원 라인 부분인데 28,500원 부분이죠. 29,000원에서 29,300원 여기를 거래량 동반해서 같이 좀 뚫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뚫어주는 상황이 나와주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눌림 현상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돌파 시도를 하다가 돌파를 못하면 일단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홀딩하면서 지켜보시되 또 만약에 뚫다가 여기 가격 27,000원이 깨져서 빠진다. 그러면 나머지 다 익절하셨다가 다시 주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 ENA 좀 도와드려 봤는데요. 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됐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저희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하면 한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네, 시청자님. 입주가 안 됐어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어떤 많으십니다. 종목 궁금하실까요, 우리 시청자님? 예, 한솔케미칼 16만 6,100원에 5%입니다. 네, 16만 6천 원이시면은 뭐 최근에 들어가신 거죠? 예, 뭐 그저께 한 세 주 샀다가 어저께 내려가서 그래갖고 네. 어저께 좀 들어갔었죠. 어제 들어가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점 매수를 잘 하셨는지 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한솔 케미칼. 부정 두셨고요. 네. 중립을 두셨습니다. 그럼 일단 중립 여쭤볼게요. 들어가자마자 또 부정 들으면 마음 아프니까. 그러니까요. 중립 여쭤보겠습니다. 좀 잘 들어가신 건지 지금 저점을 조금 깬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된 걸까요? 일단 이제 한솔케미칼을 네. 들어간 이유가 굉장히 네. 저는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 시청자님 지금 네. 연결돼 있습니다. 혹시 들어가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한솔케미칼을 제가 재작년부터 해봤는데 이렇게 16만 원대 들어간 거는 별로 좀 있다가 17만 원, 18만 원으로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갔죠.
아, 네. 일단 이제 한솔케미칼이 2차 전지에도 영향을 받는 기업이고요. 또 반도체 쪽으로도 영향을 받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산화수소 쪽에 좀 굉장히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 때 회복이 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했었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 업황이 회복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가산화수소 쪽에 대한 수요를 회복을 하면서 그에 따른 좀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쌍두마차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건 맞지만 2차 전지가 안 좋을 때도 그만큼 기업이 영향을 받는 상황도 맞고요. 또 반대로 반도체가 좋을 때도 반도체 쪽에 대한 영향을 또 많이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2차 전지 반도체가 전부 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한솔케미칼이 조금 더 주가가 밀리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좀 한솔케미칼이 이 박스권을 좀 지켜줬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17만 3천 원대. 이 박스 하단을 계속 막고 반등이 한 3번 정도 나와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박스 하단 이탈하면서 조금 더 물량이 실린 것 같아요. 매도 물량으로 실렸지만 일단 그래도 비중이 한 5% 정도밖에 되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대응하면 수익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다만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지 마시고, 만약 여기서 정말 한솔케미칼이 운이 좋게 반등이 좀 세게 나와가지고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다 하게 되면은 굳이 뭐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한 19만 8천 원대나 20만 원대까지는 수익으로 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맞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대로 그냥 계속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보다는 한 14만 원대나 13만 원대 이 레인지 박스권에 만약에 한솔케미칼이 왔을 경우에 거기서 일단은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비중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은 없을 겁니다. 부담은 없기 때문에 5%만 충분히 이 자리에서만 매수하셔도 평단은 확실하게 조정이 되실 거예요. 평단은 확실하게 조정이 되면서 여기서 일단은 반등이 강하게 또 나와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추가 매수 진행을 해서 반등이 나오면은 그 10% 비중을 그대로 그냥 욕심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10% 비중을 반등이 나오면서 평단이 도착했을 때는 비중 5%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추가 매수한 비중을 가지고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요. 어느 정도 내가 현금성 확보를 해둔 상황에서 나머지 5%를 가지고 19만 원 앞선에 이제 말씀해드렸던 20만 원대까지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시던지, 아니면 이제 내가 만약에 현금성 5%를 확보 안 했다면 그대로 또 밀리면은 10% 또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5% 현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또 밀리면은 추가 매수할 여력이 또 생기잖아요. 그럼 평단은 또 조정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전략으로 지금은 한솔케미칼을 좀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저는 오히려 이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까지도 일단은 가져가봐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은 긴 시각으로 가져가 본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의견 남겨드려봤어요. 중립 의견 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아쉽지만 오늘 전화 문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 또 제일 궁금하신 게 다음 주 전략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두 분께서 네. 좀 냉철한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두 분의 전략이 또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좀 아까 교체 매매 해라라는 종목들 굉장히 많았는데 다음 주 시장은 좀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지금 시장 오늘 반등 나올 때의 흐름을 보셨겠지만 네.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이 집중이 되거나 혹은 산업의 성장이 명확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어 하는 쪽으로 결국에는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장과 정말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미국장 같은 경우 지금 M7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러셀 쪽으로 조금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러셀의 크기가 사실 우리나라로 보면 코스피보다도 더 크기도 네,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코스닥으로 너무 기우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신용잔고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일 이제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장에서도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제 다우 같은 경우도 좀 어느 정도 지금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전일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7% 거의 갔다가 빠르게 거래량 동반해서 보합권까지 왔다 다시 2%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차트가 가능하면 좀 보여주시면 네네. 좋을 텐데 이 60선에 지금 걸쳐 있는 상황이에요. 장중에 이거 깨고 갭을 메우다가 다시 말아 올렸거든요. 지금은 다시 한번 2%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눌리는 흐름들이 나오면 추세적으로 좀 강하게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불선까지는 충분히 하방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반도체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지수 상방은 좀 제한되겠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조금 실적이 명확하게 나오거나 산업이 좋아서 이런 단기 소나기가 내리더라도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좀 시장에서 소나기가 내리더라도 조금 체력으로 버틸 수 있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러셀의 흐름을 보면 반드시 이게 순환매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안 오르던 건설주들도 좀 움직이고 이때까지 조금 관심이 없었던 쪽에서도 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소외됐지만 기간의 수급이 좀 쏠리는 그런 단기 수급 공백을 노리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가 않고요. 나는 그런 거 싫다, 기간을 못 믿겠다라고 하시면은 외국인 수급 집중이 되는 산업군들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랑 지금 뭐 자동차나 이런 쪽은 좀 쉽지 않으니까 그럼 조선반상 금융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런 쪽 안에서 연속성을 챙겨보시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엔비디아 좀 주가 위치가 중요한 부분에 있는 것 같고 좀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나스닥 선물이 좋네요 라고 또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또 우리 호랑이님께서는 매그니피센트 7이 장 시작 전 반등 중인데 다음 주에 과연 상승 종목이 바뀔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최진욱 본부장님께도 이 부분 여쭤볼게요. 사실 정말 미장에서 어떤 종목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 종목들도 함께 좀 결이 바뀔 것 같은데 네네. 다음 주엔 좀 환경이 좀 바뀌게 될까요? 일단 다음 주도 저는 대선 테마로 다시 네.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일단 이제 그 안에서도 유력하게 움직이는 가상화폐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워낙 지금 뭐 트럼프 지지율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네. 결국 이제 미국에 대한 부분들이 암호화폐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긍정적인 부분들인데 민주당에서는 워낙 이제 가상화폐 쪽에 대한 부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빚을 못 봤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을 지금 비집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암호화폐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잖아요. 그게 아마 한국 시간으로 지금 토요일 새벽으로 알고 있는데 새벽 4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만약에 연설을 하게 되면은 저는 무조건 트럼프 성격이라면은 분명히 좋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좋게 말하면서 투심을 분명히 받으려고 할 것이고요, 표심을. 그러면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그 변동성에 따라서 급등락이 나와줄 건데 저는 오히려 상방으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다음 주 시장에서도 가상화폐가 좀 유력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만큼 저는 대선 테마 쪽이 다음 주가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제 코스피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도 많이 빠졌고요. 근데 뭐 지금 화면을 보여줄 수 있으면은 보여주면 좋겠는데 코스피가 지금 바닥권에서 이지막 탈출했거든요. 한 76% 정도 ADR 지수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이 한 71%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ADR 지수 상관관계로만 놓고 보면은 코스닥이 더 빠르게 회복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 다음 주는 아마 자금이 좀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가상화폐도 코스닥 쪽에 대거 기업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테마성으로 움직인다 하게 되면은 코스닥이 일단은 바닥권에서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코스피는 일단은 바닥권에서 탈출은 해줬습니다. 75%까지가 우리가 바닥권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과열권에 지금 크게 들어가 있는 게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이 보통 71%까지 들어오면은 빠르게 반등 항상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는 코스닥 쪽에 좀 자금 유입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전히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 불확실성 리스크가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때 정말 대선 테마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빠르게 좀 수익을 챙기던지 아니면 반대로 지금 반도체 조정 꽤 나온 상황이잖아요. 반도체 조정이 좀 많이 나온 상황에서 결국 저는 이 모멘텀이 훼손이 되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모멘텀이 훼손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상반기 때 반도체 쪽에서 많은 수익이라든지 행보를 못 느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지금 시점이 기회가 또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두 개의 투자 전략을 보시고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은 들어갈 만한 시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어느 정도 보수적인 관점 유지하면서 빠르게 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코스닥을 좀 공략을 하시던지 아니면 지금 코스피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진 기업들을 좀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를 통해서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지금은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 통해서 다음 주 시장 전략 꼼꼼하게 세워봤고요. 네. 지금 미증시 선물도 일제히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뭐 M7도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또 오늘 PC 물가 발표가 있잖아요. 맞아요. 또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도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지금 미증시 선물 지수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PC 9시 30분에 나오고 나서 시장 분위기가 또 반전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지금 PC가 박살 날려면 네. 뭐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쉘터 부분이 말도 안 되게 올라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컨센에서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일단 한 대 맞았잖아요. GDP가 예상치보다 많이 올랐죠. 2.8% 나왔고 예측치가 2.0%였는데 그 이전에가 1.4였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왜 그때 좀 조정이 강하게 나타났냐면 지금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도 다시 한번 올랐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될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가 이제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감세를 하기 때문에 관세 부분을 또 적용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이게 금리 인하가 연속성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막 생기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뭐 CPI, PPI, 뭐 PC 최근의 기조를 봤을 때는 에너지 가격과 쉘터까지 무너지는 상황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막 갑자기 뭐 2.8, 2.9 이렇게 나오긴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큰 변수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전거래일에 이미 GDP로 한 대 세게 얻어 맞았기 때문에 뭐 그런 GDP만큼의 임팩트가 나오지 않으면은 크게 반응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좀 중요한 이평선들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를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 S&P도 걸려 있는 상황이고 뭐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등등등 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는지가 결국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 자체는 뭐 1% 이상 강세의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 뭐 대부분의 이런 부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있거든요. 최근 이 거래일 동안 M7이 좀 채널링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갑자기 테슬라가 박살이 난다거나 그러면 또 같이 끌려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 전거래일에 테슬라가 장 초반 시작했을 때 3%, 4% 왔다 갔다 할 때 엔비디아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1%대로 밀릴 때 동시다발적으로 M7 동시에 투맨 나와가지고 막 쭉쭉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M7의 채널링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7개 종목은 좀 같이 연동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투매가 나오는 경향이 일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 러셀 2000 실시간으로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서 이제 이 수급이 러셀 쪽으로 계속 넘어가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정리 드릴게요. 네, 시장 예상치인 2.5%에 부합하게 나오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 시장도 잘 간다면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 걸까요, 본부장님? 네, 저는 뭐 바이오 쪽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양당에서의 좀 큰 영향이 없으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굉장히 풍부한 쪽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단연 바이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8월부터 11월까지 뭐 모멘텀이 그냥 쭈쭈쭈쭈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FDA부터 시작해서 뭐 비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CDMO까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생물보안법에서 또 이 노이즈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바이오 쪽에서 물론 이제 바이오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조선이라든지 산업 쪽으로 굉장히 튼튼한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바이오 쪽을 보는 거는 어쨌든 모멘텀이 있고 이슈가 있어야 거기에 따른 수급이 계속 쏠린다라는 거죠. 만약에 증시의 상황이 좋지 않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나 좀 핫한 글로벌적으로 핫한 이슈가 나오는지가 좀 핵심인데 비만 같은 경우는 뭐 일라일릴리가 좀 급락이 나왔고 또 이제 새롭게 임상 3상하는 기업 같은 경우 뭐 30% 이상 급등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이 굉장히 좀 집중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 최근에 뭐 변동성 상기는 것 보면은 상당히 좀 관심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삼바가 4%, 5%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확실하게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 안에서 일단 삼바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바이오 쪽 보면 보통은 임상 이벤트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거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적으로 좀 든든한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같은 질문을 최지근 본부장님께 드려볼게요. 다음 주는 다시 뭐 트럼프 트레이드 테마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상화폐 쪽도 힌트를 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 안에서 뭐 테마주가 몇 없긴 한데 어느 쪽 좀 보고 계세요, 종목? 저는 이제 가장 좀 크게 움직인다면 우리기술 투자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기투 같은 경우가 최근에 수급을 보니까 오늘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도 지금 이틀간 들어왔고요. 오늘 연기금까지 일단 좀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가상화폐 컨퍼런스 부분들 좀 기대를 하고 단기적인 수익을 보려는 물량들 금융투자 쪽에서 일단 좀 들어와줬다라는 거.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좀 기대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수급만 놓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지금 시세가 한 번은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쪽이 만약에 좀 다음 주에 수급을 좀 크게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리적이나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평들이 전부 다 수렴이 되어 있는 구간까지 기간 조정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고가를 찍고 주가가 좀 많이 빠지지 않고 박스를 치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잖아요. 꽤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바닥도 잡으면서 이평을 전부 다 밀집을 시켜놨습니다. 단기 이평을. 중장기 이평은 오히려 이탈을 안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평이 밀집된 구간에서 오늘 한 차례 시세가 나왔는데 오늘 시세는 그렇게 많이 나온 시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시세가 아마 다음 주에 좀 크게 터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결국 암호화폐에 대해서 100% 긍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당연히 시장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결국 우리도 이제 그쪽에 대한 공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갤럭시와 모니터링이 오늘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오늘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기간 조정이 또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그러면 결국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적은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가 충분히 투자 대비 수익률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가상화폐 관련주 안에서는 우리 기술 투자가 조금 시세를 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전략까지 저희가 든든하게 또 세워봤고요.